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이 잠시 전에요.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9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찬성이 160명, 반대가 134명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국민의당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인데 이 의미는요. 저희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뉴스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들깨밭 살인 사건 애초에 단독 범행인 줄 알았는데 박준호 기자, 이 현장에 한 명의 여성이 더 있었어요? 예,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같이 이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가 A 씨, 피해 여성을 김 씨, 여자친구를 B 씨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검거 현장에 우선 이제 여자친구 B랑 피의자 A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 속초 펜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자친구 B를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친구 B가 사건 현장에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셋 사이의 관계를 좀 들여다봤더니 그 피해 여성 김 씨랑 예. 그다음에 여자친구 B랑 원래 동네에서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는 예, 언니 얘기예요. 동생 하는 사이였고, 예. 그리고 피의자 역시 이제 피해 여성을 이제 여자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은 거죠. 한 4년 정도 이제 알고 지냈던 건데, 예.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인 B 씨가 피의자 A한테 요새 김 씨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더라. 요 얘기를 전달하니까 그럼 한번 삼자 대면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피해 여성 그 김 씨를 끌고 예. 셋이서 같이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년직이다 보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차를 타고 예. 갔는데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여자친구인 B 씨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보면서 아무런 얘기도 제지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어제 긴급 체포를 했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한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세 명이 셋 다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특히나 이 두 여성은 15년간이나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최현민 기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살인까지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한데요. 15년이나 알고 지냈던 사이고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해하는 현장을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그렇죠. 굉장히 의아한데 저희가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사건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9일 자정입니다. 자정에 이 남자친구가 이 피의자가 여자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게 돼요. 저 언니가 네. 지금 뭐 오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 아. 그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차를 타고 이 피해 여성의 집 앞으로 가서 이 여성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차에 태우고 나서 예. 한 30분 정도 차를 이동을 해서 좀 어둑어둑한 하천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나와서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여성은 차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말싸움이었죠. 예. 말싸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화가 나니까 언쟁이 높아지고 욕설도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 당연히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폭행을 그랬겠죠. 저질렀겠죠. 예.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거기가 들깨밭이었는데 들깨밭에 있는 이 철근으로 된 농기구까지 동원을 해서 여성의 머리 부분을 가격을 한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성은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도 그때 이제 놀란 거죠. 이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라도 병원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그때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이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성에게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여성의 알몸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모아줬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이 여성의 옷을 벗겨서 예. 마치 강간살인 사건을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여성이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옷을 벗어요. 예. 계속 협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옷을 벗으니까 더 폭행을 한 거죠. 더 폭행을 해서 예. 정말 희미하게 남아있는 숨줄까지 끊어놓은 다음에 예. 이제 속초의 펜션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둘이 도망을 간 거예요. 둘이 도망을 갔고요. 현장에도 둘이 검거가 됐고 경찰은 피의자가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좀 같이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데려간 거였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 살해 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성이 같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 현장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이 새로 발견이 된 건데 저희가 경찰 관계자하고 변호사 얘기까지 한번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해갖고 서로 얘기를 좀 하다가 화가 나니까 A가 B를 끄집어내갖고 차 밖에서 때린 거. 이제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뭐 신고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말리든가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우선 방조 혐의로 입건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영장을 신청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차 안에서 있다가 밖에서 나왔다가 뭐 들어가라 그러면 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살인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지켜보고 도와줬다. 방조범이라고 하는데요. 방조범은 정범이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2분의 1 감경할 수 있습니다.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가 기본 양형 기준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체를 유기하고 잔혹하게 범행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양형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준호 기자, 현재까지 이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그냥 방조했다는 겁니까? 가담하지는 않고? 네, 그 경찰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네.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미 피해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뭐 3자 대면이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진술에 따르면 좀 뭐 무섭기도 하고 차 밖으로 이제 나오니까 남자친구가 다시 들어가 있어라 해서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옷을 벗는 장면은 보진 못했다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좀 나지막히 제가 벗을게요 하는 그 목소리 정도는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진술이 네. 약간 아직 석연치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수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살인 방조 혐의 먼저 적용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건 피의자가 그 얘기인데 피의자 같은 경우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강력 전과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정신병력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추후에 프로파일러들이 와서 혹시 예. 이제 피의자는 사이코패스인지도 한번 검사를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은민 기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찌른 사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예.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일 오전 8시경인데요. 지금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옆구리를 짚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기가 예. 지금 흉기에 찔린 자국을 손으로 막고 지금 회사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들어오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회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예, 예. 모습인데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 누가 흉기를 휘두른 건지 지금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들것에 실려서 이송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차 한 대 지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저 위쪽으로요. 저 차. 저 차가 바로 범인의 차량인데요. 아.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 차에 아버지가 탔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고 하니 아버지가 이날 오전 8시에 지금 아들의 회사 앞에서 아들을 만난 건데요. 아버지가 원래 한 1시간 거리에 논산에 살고 있는데 예. 논산에서 차를 몰고 1시간 동안 이제 김제에 있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옵니다. 그게 4시 반이에요, 새벽. 예. 4시 반에 아들이 8시 반 출근할 때까지 4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생활비를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해서 아버지를 좀 피해왔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연락을 예. 좀 안 받아왔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찾아온 거죠.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작정을 예. 하고 찾아와서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아들이 또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아들에게 휘두르고 도망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들과 몸싸움을 좀 벌이다가 이제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예. 경찰이 바로 수색에 나섰고요. 하루 만에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경서 여기까지 밤 새벽 3시인가 3시 반인가 출발해갖고 여기에 4시 반에 와서 회사 앞에 문에다 대기시켜놓고 있었으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괴롭힌 격이지 뭐. 전에 이혼해갖고 가도에 있는 칼로 했다고 그래. 그래서 위협만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지 말로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야겠냐. 그런데 그래 죽이려고 하면 여러 방 찔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칼을 맞고도 보니까 계속 못 오게 막 아버지를 막 발로 차더라고. 달라들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회사로 가가지고 쓰러지더라고. 박 기자, 지금 저 아버지는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경찰 조사에서 뭐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 죽이려면 뭐 한 번만 찌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찌르지 않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찔렀으니까 난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건데 예. 경찰은 매우 계획적이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흉기를 준비해서 왔고 예.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논산 강경읍에서 여기 김제까지 차를 직접 몰고 와서 아들 출근하기 전에 한 4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오니까 그때부터 흉기를 찔렀는데
근데 아들이 워낙 거칠게 저항을 하고 발로 차니까 그래서 더 찌르지 못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그 2002년부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이제 따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같이 이제 거의 11년 가까이 같이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니까 아들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근처에 초등학교였습니다. 사건 현장이. 그 8시 17분경쯤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등교 시간이랑 겹쳤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장면을 봤을 경우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는 그럼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본인이 키우지도 않고 10년이나 따로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돈 달라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일단 좀 안타까운데요. 2002년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가까이 사실 남남으로 살았던 셈인데 이제 이 아들이 지금 32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를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연락이 시작된 거예요. 너가 이제 돈을 벌기 버니까 시작하니까 내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줬으니까 나에게 생활비를 달라라고 아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연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줬던 것 같아요. 예. 줬는데 이제 이게 계속 횟수가 잦아지고 요구하는 액수도 커지고 하니까 아들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좀 피하니까 작정하고 저렇게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예. 이제 흉기를 찌르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상황인데요. 다행히 지금 아들의 건강은 좀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찔린 부분이 이제 폐에 피가 많이 차서 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버지가 또 행패를 부릴 수도 있는 그럴 수 상황이 있죠. 예.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집행유예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 얘기를 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징역 15년에서 20년이 기본 양형인데 미수범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양형에서 감경할 수 있고요. 특히 피해가 경미하거나 중하지 않고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더 감경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건, 마지막 사건 한번 볼게요. 최은미 기자. 이번에는 칼부림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양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고양시의 한 식당인데 구급차들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지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수대가 오고 있는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들것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나오네요. 실어 나르고 예. 있는 모습인데요.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에요. 고양시에 있는 한 식당인데 도대체 식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저 식당 안에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남아있던 종업원들끼리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인데요. 예. 5명이서 이제 매운탕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제 좀 뒤풀이처럼 일을 끝나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이 말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이 말싸움이 이제 몸싸움으로 확대가 됐고 다른 예. 사람들이 말려서 이제 숙소에서 다 잘 수 있게 숙소로 돌려보낸 모양이에요. 예. 그랬는데 숙소로 가서 잠들면 되는데 이 둘 중 한 명이 이제 분이 안 풀린 거죠. 지금 류모 씨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이 류모 씨가 분이 안 풀렸는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서 이제 잠자려고 누워 있는 이 노모 씨의 숙소로 간 거고요. 노모 씨의 가슴을 이제 흉기로 찔렀습니다. 예. 찌르자마자 이 흉기를 맞은 이 노모 씨는 그 상대방 류모 씨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서 자신도 찔렀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찌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류모 씨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고요. 노모 씨는 저렇게 병원으로 급박하게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당사자 2명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결이 될 건데 지금 경찰에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류 씨가 주방에서 이제 식칼을 들고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또 말리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위협적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선뜻 제압을 못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한 차례 계단에서 언성을 좀 높인 다음에 주먹 다짐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종업원들이 이미 떼어 놓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둘이 사실 싸운 이유가 굉장히 좀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리수거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분리수거 때문에요? 예, 류 씨가 이제 4달 정도 일을 하고 노 씨가 이제 3달 정도 일했는데 사실 나이가 류 씨가 노 씨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 한마디로 나이가 적은
고참인 셈이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류 씨 같은 경우 홀을 맡고 있고 노 씨는 숯불을 피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숯불 피는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류 씨가 노 씨한테 좀 같이 도와줘라. 홀도 좀 봐주고 분리수거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 씨 입장에서는 내가 나름 나이도 많은데 왜 너희 말 끝까지 계속 들어야 되지? 예.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시비가 번지면서 주먹다짐까지 오가게 됐고 결국엔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네.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둘 다 생명을 잃은 사건이에요.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금품을 털고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안지루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길가에 놓인 평상에 그대로 드러눕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쓰러진 남성의 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취객만을 골라 금품을 트는 이른바 부축배기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지갑을 찾아내 돈을 꺼낸 뒤 뭔가 이상한 느낌의 쓰러진 남성을 이리저리 흔들어 일으켜보지만 맥없이 다시 쓰러집니다. 쓰러진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한 절도범은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자 쓰러진 남성의 옷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잠시 뒤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심폐소생술이 계속되고 쓰러진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간 뒤에야 절도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채 5분도 안 돼 도착했지만 쓰러진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취객이 숨지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하다 43살 김모 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술을 취하다면 보통 뭐 코를 거린다든지 좀 시끄럽잖아요. 그럼 너무 조용하니까 이 귀를 살 갖다 대보니까 숨을 안 쉬거든요. 뺨을 때리면서 이제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 망자 휴대폰으로 이제 119에 신고한 거는. 경찰은 김 씨의 부축배기가 숨진 남성의 사망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